네, 홍승아 연구위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남성들의 가사노동 분담 단도직입적으로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여성들도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왜 아직도 이런 부분이 안 변하고 있는 걸까요? 가사노동에 남성들의 참여 왜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참 이 사회가 굉장히 많이 격정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가장 남겨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이 젠더 역할의 변화라고 보고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정말 한 3, 40년 전에 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분홍색,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파란색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고정관념 같이 뿌리 박혀 있었죠. 근데 그런 고정관념 같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너무나 깊숙이 배어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고정관념의 영향. 네, 정덕현. 저는 이제 문화를 좀 통해서 들여다보는 사람이라 문화가 왜 이렇게 안 바뀌나 하는 부분들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문화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뭐 경제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사실 개발 시대나 이런 거 살아왔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그 상황에서의 문화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고 앞에서 전투를 치르면 뒤에서 마치 후발대가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희생되는 부분 이런 문화들이 자연스럽게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가족 내의 문화도 그렇지만 사회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틀을 다 가져와서 똑같은 문화로 이렇게 유지된 면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거의 깨져나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나 이런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남성 육아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남성들이 실제로 뭐 주부 본인들이 전업주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가끔씩 등장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화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대중문화 안에서도 변화 같은 걸 많이 보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 나오는 어떤 남성상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10년 지금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변화하지 않은 남성상이 나왔을 때에 대한 반응들이 달라요. 예, 그래서 대중들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변화는 하고 있다. 하지만 아까 그 교수님이 그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식은 변화해야 된다고 갖고 있지만 실제 몸은 잘 안 따라가는 상황.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갭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아까 강의 내용 중에 보니까 아직도 가사노동의 차이가 남성에 비해서 4.5배 많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한 차이죠. 뭐 엄청난 차이죠. 네. 여전히 성 역할이 있는 거죠. 진짜 뭐 TV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엄청 시대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데 체감적으로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네.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수치는 전체 평균의 남성의 평균이니까 이제 좀 더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변화의 모습도 보이고 또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세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거죠. 연령대별로 아까 잠깐 말씀 주셨지만 꽤 큰 차이가 있네요. 예. 희망이 있는 거네요.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인식이 과거에 변하고 있다. 실천도 그렇게 하고. 네. 아마도 이제 20대, 30대만을 딱 끊어서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젠더 관계가 보이고 5, 60대다 이렇게 이제 가면은 여전히 굉장히 산업화 시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부부 관계가 될 거고. 그 단적인 게 뭐냐면 그 가족주의 문화가 지금 상당히 개인주의 문화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혼자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세대들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가족을 틀로 보고 가족이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은 개인으로 바뀌는 이 틀 안에서 역할도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그렇죠. 있거든요. 요즘 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고 1인 그렇죠. 가구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예, 1인 가구, 2인 가구. 네, 그래서 실제로 방송에서를 이렇게 보면 가족이 등장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사실 별로 이렇게 많이 없어졌어요. 실제로 여성의 성 역할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우리나라의 그 드라마 장르 변천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초기에 있었던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파극이나 이런 초창기에 있던 뭐 70년대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다면 가족 드라마 형태가 초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멜로 드라마. 그 다음에 나왔던 것이 이제 이게 최근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장르 드라마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가 달라졌냐면 여성들이 가족 드라마 안에서는 항상 며느리로 등장을 하고 멜로 드라마에서는 남성 중심에서
그 여성이 그 어떤 상대 역할로서, 그러니까 사랑의 존재로서만 좀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사랑과 함께 일의 문제가 같이 등장하고, 장르 드라마는 아예 가족은 배제되고 직업적인 여성상으로서 거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변천사들을 봐도 아, 사회는 확실히 확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죠.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의 변화는 있어도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 개인이 혼자 생각해서 이게 확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사회 전체가 좀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터가 하나도 안 바뀌는데 그 집에 와서 그 집안에 있는 문화를 바꾸라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공조해 나가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20대나 30대는 점점 더 참여율이 많이 높아지고 생각 자체도 조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들을 개인주의화의 경향이 이제 그게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는 긍정적이겠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가족주의 문화는 관계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의 틀 안에서는 당연히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개인주의 문화는 그 혼자 개인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죠. 가족 안에서도. 얼마 전에 그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또 돈으로 환산해서 또 발표한 적도 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가사를 노동으로 잘 안 보는 거. 그래서 그 늘 이 TV 드라마에 항상 나오는 이 뒷목 잡는 대사가 뭐냐면, 하는 일도 없으면서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이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들 뒷목 잡죠. 근데 실제로는 집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 슬금슬금 조금씩 하다 보면, 조금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 하루가 훅 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집안 절대 열심히 하면 안 되죠. 어떤 면에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사 노동을 이 주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아까 시켜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해결하는 것도 돈이 드는 거고요. 세탁과 이제 뭐 다림질이나 이것도 세탁소를 이용하면은 또 돈이 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하는 가사 노동을 청소업체를 부른다. 이렇게 일을 나눠서 본다면은 그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전부 들어와서 가사 노동을 하면 엄청난 이제 가치가 되는 거지요. 혹은 우리가 이제 뭐 도우미 아줌마를 불러도 사실은 그 일당을 곱하면 한 달 금액은 굉장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은 단적으로 금액으로 환산이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 기계들을 다 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로봇 청소기 그냥 놓는 게 아니죠. 가격이 있죠. 그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다 노동, 그 전에는 노동으로 다 해결했다는 부분이잖아요. 뭐 세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건조기도 다 나와가지고 요즘은 넣는 일도 잘 안 하고 그냥 건조기를 넣어버리는데, 그것도 다 돈으로 환산되는 걸 수 있는 거잖아요. 평균 178만 원인가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네. 그렇게 집계하는 것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이 한 어리고 달에. 아이가 어리고 그러면 아까 저 얘기하셨지만 훨씬 높아지고 네. 평균적으로 뭐 그렇게 집계하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도 이게 계속 의식이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계기들이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주 52시간제로 노동시간 단축을 지금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 박사님 어떠세요? 이런 제도들이 영향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영향이 있어야 되겠죠, 분명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성들 개인이 나빠서 가사 노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 절대적인 시간이 24시간이 있죠. 그 중에서 노동 시간이 있고 수면 시간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노지는 이제 가족 시간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세계는 이 노동에 너무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으로 와서 가사 노동을 하든지 육아에 참여하든지 이런 시간 이 구성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노동시장에서 변화의 신호를 주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서서히 조금씩밖에 안 늘었지만 가사노동 시간이 총량은 별로 안 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가파르게 늘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군요. 기대를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일중심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가면 사실은 한 저녁 5시나 6시 되면 거의 다 거리에 불이 다 꺼져버리고, 결국 남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집밖에 없거든요. 집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그야말로 저녁이 있는 삶이 돼야 이게 가사노동도 그것도 네, 그래야 분담이 가능하고, 되고. 일단 집에 와야 뭘 노동을 하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회사에서 붙들어 놓고 있으면 노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주 52시간 노동이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본격 이제 시행되고 있지만은,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1년간 노동 시간이 또
OECD 국가 중에 최고 많았다 하대요. 네. 네, 전체적으로 그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 뭐 예. 어디 일찍 퇴근할 길도 없고. 일찍 퇴근 시켜가지고 집에 와서 쉬는 줄 알았더니 집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은 이게 다 이 네트워크화된 그 시스템 안에서 다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뭐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서로 전화 안 하는 뭐 이런 그런 것들도 회사에서 지금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쉽게 안 변해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최대의 이윤을 계속 내기 위해서 노동 강도를 어떤 식으로든 계속 유지하려고 할 테고. 근데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은 절대 회사에 집중하지는 않거든요. 그 예전처럼 평생 직장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IMF 이후에 평생 직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직장에 올인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나중에 계속 돌아온다 이게 없거든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노동 시간의 변화가 가사 노동을 좀 더는 쪽으로 남성들이 움직여주면 좋은데 가령 뭐 이제 스포츠나 뭐 레저나 이쪽으로 또 소진해 버리면 그게 이제 또 그냥 도로 뭐 아미타불 같이 이래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의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아, 일하러 온 노동자는 일정 시간에 회사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모두 가족 책임이 있는 근로자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기업이 생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크게 바뀌어야 되고 남성들 역시 근로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어디에 가서 개인 시간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가족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가사노동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트렌드는 이제 토크 2에서 이어서 말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